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LA 시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이들이 나타나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폭력과 혼란 속에서 바로 그들은 한인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단속은 시위와 폭동으로 번졌고 그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명령을 내렸다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다 잡아들인다고 하네요. 사연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전국 모든 주요 도시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화면 속 LA 거리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황이 단순한 평화 시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리포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리포터의 뒤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고 손에 든 팻말들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현재 LA 시내 곳곳에서 라틴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 뒤편에서 무언가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죠. 돌인지 병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던져진 물체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대열을 이루기 시작했고 시위대는 더욱 거세게 구호를 외쳤어요. 불법 단속 중단하라. 우리도 인간이다.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맨이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화면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죠. 무언가 타고 있었어요. 지금 현장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상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집에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어요. 30년간의 소방관 경험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LA 시내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상황을 전하고 있었어요. 현재 LA 경찰청에서는 시민들에게 시내 중심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로 들어갈수록 거리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라면 붐비는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급하게 걸어가거나 아예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검은 연기였습니다. 뭔가 타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엑셀을 더 밟았어요.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외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들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제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응급 상황에 출동할 때의 그 느낌 말이에요. 주차할 곳을 찾던 중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지나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연기 냄새, 그리고 뭔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화재 현장의 냄새였죠. 걸어서 현장 쪽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패를 든 경찰들과 팻말을 든 시위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물러서시오. 즉시 해산하시오.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죠. 우리를 내쫓지 마라. 여기가 우리 집이다. 양쪽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병을 던졌습니다.
유리병이 경찰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찰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시위대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가 뒤섞여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위가 폭력적인 충돌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요. 시위대도 경찰도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말이죠. 충돌이 격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몸에 밴 본능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LA 시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깔끔하고 번화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인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점 쇼윈도우들이 박살 나 있었고 찢어진 전단지들이 바람에 날려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LA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물론 소방관으로 일하며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은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진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시위대나 경찰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죠.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리고 물과 천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거지? 궁금해서 좀 더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깨진 유리를 치우고 있었어요. 찢어진 종이들을 모으고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그 언어의 음성적 특징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계 사람들이었어요.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중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요. 그들은 말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역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상점 앞에 깨진 유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젊은 남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나이 드신 남성분이 물걸레로 벽에 스프레이로 써진 낙서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이렇게 조용히 치우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물병과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완벽한 영어였지만 한국계인 것은 분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치우고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여성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혼란 속에서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지켜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 멀리서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손에 소화기와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 상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화염병이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30년간의 소방관 경험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이미 그들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소화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물을 부어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들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당신 소방관이에요? 저는 소화기를 든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기본 소방훈련을 받았거든요. 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이렇게 능숙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무릎을 다친 시위 참가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깨진 유리에 베인 경찰관의 팔을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편, 저 편 상관없어요. 다친 사람은 도와야죠. 상처를 치료해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런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그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진 가로등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파손된 버스 정류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나이 드신 분이 상점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상점 주인은 라틴계 분이었는데 가게가 망가진 것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한국계 노인분이 그렇게 말하며 상점 주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났어요. 트럭에는 청소 도구들과 의료용품, 그리고 생수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준비된 구조대 같았어요. 이분들 정말 대단하네요. 저 옆에 있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단속 명령으로 시작된 이 혼란 속에서 저희들의 용기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기나 화가 아닌 친절과 단호한 의지로 이 상황에 맞서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시위와 충돌로 거리는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였어요. 저녁을 먹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밤에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거리에 도착하니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 사람들, 그리고 새로 합류한 사람들까지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밤이라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가로등이 몇 개 파손되어 어두운 곳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낮에 미처 치우지 못한 잔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그룹은 응급처치용 붕대와 의약품들을 정리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계속하시는군요. 저는 낮에 만났던 그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밤에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낮에 일어난 일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상점들 앞에 플라스틱 시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임시로 막는 작업이었어요. 전문적인 도구는 없었지만 있는 재료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유리 수리공이 올 때까지 비나 바람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상점 주인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상점 주인은 고마워하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무전기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조직적이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의료진 필요합니다. 3구역 청소 완료. 다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대화들이었어요. 마치 재난 대응팀의 통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식적인 구조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나이 드신 여성분이 화분들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시위 과정에서 넘어진 화분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가지들을 정리하고 흙을 다시 담고 있었어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그들의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불꽃을 끄듯이 세상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무리 큰 혼란이 와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다시 정리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새벽이 다가오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청소 작업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 그룹이 큰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수병들과 컵라면, 샌드위치들을 놓기 시작했어요. 무료 급식소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배고프면 오세요. 팻말을 붙이는 젊은 남성이 말했어요. 시위대든 경찰이든 기자든 시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처치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요. 간이 의료 텐트를 설치하고 의료진 자격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료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여성이 다친 시위 참가자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다른 자원봉사자가 경찰관의 멍든 팔에 파스를 붙여주고 있었어요. 편견 없이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마음가짐이었어요. 대립하는 양쪽 모두를 동등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갈등이 다시 격해지려고 할 때마다 중간에 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한 중년 남성 자원봉사자가 흥분한 시위 참가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차분하지만 설득력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시위 참가자는 점점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쪽에서는 여성 자원봉사자가 지친 경찰관에게 물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물 좀 드세요. 경찰관은 처음에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고맙다며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누가 보든 상관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피부색이나 국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도왔습니다. 한 라틴계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달려가 도왔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상처를 치료해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요. 새벽 4시경 한 무리의 시위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설치한 급식소와 의료소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시위대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적대감보다는 궁금함과 고마움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라틴계 시위대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들은 화염병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병에 기름을 넣고 천을 꽂은 진짜 화염병들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자. 시위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들도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방패와 방독면을 완전히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양쪽 모두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자세였어요. 저는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크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계 자원봉사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찰과 정면 대결하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코리아타운에는 한국계 상점들이 많았고 그곳 사람들은 이 시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시위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공격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코리아타운에 도착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급하게 문을 닫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화염병이 날아갔습니다. 한 음식점의 간판에 맞아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화염병들이 던져졌습니다. 누구랴, 누구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점들이 하나둘씩 불에 타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에 소화기와 물통, 그리고 젖은 담요들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간판에 불을 끄고 있었어요.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젖은 담요로 상점 문이불을 두드려 끄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으로 번지기 전에 꺼야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화염병을 던진 것을 후회하는 표정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서 더욱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코리아타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여러 상점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몇 대의 소방차가 빠르게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호스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은 계속해서 작은 불들을 끄고 있었어요. 그들 덕분에 불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방관들이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시작하자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었어요. 큰 호스에서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가 불길을 잡아나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모든 불이 꺼졌어요. 다행히 완전히 타버린 건물은 없었습니다. 외벽과 간판이 일부 타긴 했지만 건물 자체는 무사했어요. 소방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났을 겁니다. 소방대장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의 작업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전문 소방관이 인정할 정도의 실력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죠. 그 겸손한 대답에 소방관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상점 주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자신들의 가게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시위대들도 대부분 자리를 떠났어요. 화염병을 던진 것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조용히 사과하고 가기도 했어요. 해가 지면서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타다 남은 잔해들을 치우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것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폭력 대신 희망을 선택했어요.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저를 포함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면 그들처럼 행동하겠다고요. 진정한 용기란 이런 것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